들어보면은 이게 뭐랑 비슷해? 이게 뭐랑 비슷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랑 비슷하지 이게? 이 신세계 이 나라가? 가짜 나라가? 싱가포르. 그렇지 않아? 나는 신세계 처음에 읽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한 나라가 싱가포르였다. 형 좀 가까이 오시죠. 저희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보면 아 오케이 이제 오케이. 딱 나오는 거 보이니까요. I got it. 좋네요. 네. 딱 좋은데요? 네. 장소 얼마라고 그랬죠? 36,000원 2시간에. 2시간에 36,000원. 거의 영상이 최소한 그 5만 원짜리 영상이어야지 이제 저희가 그 형 우리 다음에는 그냥 또 거기 막 홍대 거기서 학교로 할까? 학교에 네, 하는 학교는 무료. 오늘은 그냥 이제 퍼플렉스티 합에 가고 싶어서 우리는 그래. 앞으로 오고 약간 나는 그 근처가 괜찮은 게 홍대 괜찮은 게 일단 장소가 알지 형한테도 가깝고 현승이한테도 더 가깝잖아 그치? 저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1시간 반? 아 그 그래? 정도 걸려요. 아 그래? 네. 난 한 30분? 서울 반대편이니까 완전히. 난 30분? 다음에 촬영할 때는 그냥 홍대에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아. 좋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형 이렇게 잘려요. 네. 아니 형은 그만 오시고. 오 마이 갓. 그냥 형이 그냥 너를 그만큼 좋아하는 거지 오우 쉣. 널 좋아할 수 있잖아 어? 그죠? 그래 안 그래? 저희 영상 5시간 전에 올라간 거. 이거 AI로 만든 거지? 맞아요. 아니 너무 다르게 생겼어 다르게 생겼는데. 너무 다르게 나만 생겼어. 나만 진짜 같아. 아, 형만 잘 맞고 너하고 나하고 너무 다르게 생겼어 근데 어차피 이렇게 보이니까. 맞지. 네. 뭐 확대해서 이거 사실 보기 힘드니까. 그냥 약간 비슷한 느낌만 있으면 그냥 올리거든요. 그죠? 조회수 벌써 94명이네 네. 오프닝. 아니 좀 전에 약간 매운맛 떨어지는 거 뭔데? 뭐? 아니 이거 뭔데?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어 항상 볼 때마다 그게 뭐로 만든 거야? 소라? 비오. 네. 그 구글 AI. 이번에 소라2도 엄청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소라투 맞아요. 엄청 잘 나왔어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내 인스타 릴스가 소라투에 맞는 게 엄청 많더라고 맞아. 카톡방에 바로 보여잖아 거기 그 우리 인스타 방에 닭이 날라다니는 거. 어 그래서 그거 봤어요. 끝나 그리고 저희 채널 이제 보면 와우. 벌써 구독자가 20명 됐습니다. 와우. 박수. 저희 한 달 만에 20명 됐으면 지금 4번째 찍는 거니까.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늘었다 봐야죠.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나쁘지 이제 않은 겁니다. 이걸 기소 이제 복내면 되는 거지 맞아요. 복내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이런 거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요. 구독자 10명 달성 막 이렇게 업적 막 이런 거 뜨더라고요. 음흠. 그리고 저희가 롱폼이다 보니까 시청 시간이 꽤 많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조회수 562명이고 시청 시간이 23시간 다 합친 게. 네. 상당하구만. 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 그렇게 만들었고 이번 주 첫 번째 주제가 독재입니다. 독재라는 게 뭐 홀로 재단한다는 뜻이래요. 나라를 혼자 이제 재단을 하는 거죠. 재단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나라를 이루어내는 게 독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독재에 대해서 주제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싱가포르 갔다 오면서 몇 년이었지? 우리 퍼플렉스 다녀왔으니까 퍼플렉스 아. 검색해볼까? 좋은데요. 리칸유에 대해 소개해줘 라고 했습니다. 이제 리칸유는 1923년 9월 16일생으로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이자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는 정치 지도자이다. 여기 나오네요. 1959년 자치정부 수립 이후 1990년까지 31년간 총리직을 역임하여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를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변화시켰다. 근데 이제 보면 싱가포르에서 태어났고 근데 영국 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귀국 후에 변호사로다 활동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실용주의 뭐 이런 것들을 엄청 강조해서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이제 목표로다가 부패 척결,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기 집권 때문에 이제 비판받기도 하지만 또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만든 지도력과 비전으로 이제 높이 평가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싱가포르를 실제로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은 그 주변에 이제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그 두 국가랑 비교를 했을 때 싱가포르의 경제적인 수준이 한 1.5배? 에서 크게는 2배까지도 사실 높거든요. GDP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저는 또 마블 공상과학 영화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와칸다 시티? 그 딱 처음에 거기 싱가포르 딱 내려서 맨 처음에 저번에 싱가포르 처음 갔을 때 느낀 점이 그 싱가포르 공항이 엄청 커요. 창의고. 네, 창의공항이. 그래서 창의공항이 4터미널까지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트레인을 타고 이렇게 돌 수가 있거든요. 거기를 돌면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약간 와 와칸다 시티 온 느낌인데 싱가포르에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형들한테 카톡 해가지고 싱가포르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잘 아는 주제예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 그 철인 정치, 플라톤의 철인 정치.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철인이라는 거는 그 어떤 결함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 그 리더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국가 운영에 대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그 국가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으로서 이제 나라가 번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플라톤의 철인 정치죠. 근데 사실 그 이상을 제일 잘 실현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저는 싱가포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철학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실현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사실 좀 싱가포르 같은 국가가 이제 미래의 그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 국가에 가장 가까운 국가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형의 입장이나 또 형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어서 그거를 물어보게 됐고 뭐 어떻게 형이 먼저 그러면 말씀해 보실래요? 너는 싱가포르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긍정적으로 편이- 평가하는 네. 편이지. 내가 싱가포르를 한 4번 가봤어. 내 네. 인생에 4번 가봤는데 가장 최근으로 간 게 6년 전? 5년 반 전? 그때쯤 갔어. 딱 군대 가기 전에. 네. 싱가포르가 나라 자체는 잘 사는 건 알고 있어. 잘 살고 엄청 깨끗하고 그죠. 엄청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정부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리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근데 싱가포르는 내 입장에서는 나라가 아니고 도시야 도시. 첫 번째로는 엄청 작아. 그냥 도시야 도시. 맞아요. 도시 나라야. 제주도보다 작으니까. 맞아. 영어로는 그냥 city state, called a city state. 도시고 하고 엄청 그 작은 도시를 내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좀 되게 쉬운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특히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싱가포르가 다른 나라를 비교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같은 나라? 아니면 미국? 아니면 유럽 나라? 그 나라들은 다 나라가 크잖아. 그죠. 우리는 다 나라잖아. 대한민국도 엄청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근데 그래도 한 나라잖아. 그치? 도시가 아니고.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는 조금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안 해. 왜냐면 그 이유는 뭐냐? 그 나라 자체가 조금 물론 경제적으로 힘이 많고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고 잘 살고 그런데 근데 그 시스템 깊숙이 들어가면은 단점이 엄청 많아. 사실 이거 GDP도 높은 것도 그냥 싱가포르 정부가 세금을 일부러 엄청 낮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 부자들을 설득해서 끌어서 그냥 GDP가 그렇게 오른 거야. 근데 일반 싱가포르 사람들은 막 엄청 잘 살지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냥 잘 사는 나라처럼 그냥 그런 일반 국민 그냥 그런 느낌이고 또 나는 싱가포르가 이렇게 잘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 싱가포르 정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시켜서 이렇게 잘 됐다라는 거는 조금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이것 때문에 나라가 잘 산다. 그것도 잘 모르겠어. 진짜 나는 리콴유가 쓴 책을 난 읽었어. 리콴유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난 인정해. 근데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생각하는 약간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되게 나랑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엄청 많아. 항상 그 기자들 알죠? 영국에서 온 기자들, 미국 온 기자들이 그 사람이랑 인터뷰를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근데 과연 싱가포르 국민을 자유를 뺏기면서 그 선거 없이 그 나라가 힘이 강한 게 그게 좋은 거냐 항상 물어봐. 근데 항상 리콴유는 그걸 대답을 못 하더라고. 리콴유는 항상 대답을 할 때마다 약간 너네들은 서양인 기자들이라서 우리 동양인 마인드를 이해를 못해. 근데 그거는 좋은 답장이 아니야. 질문을 대답한 게 아니잖아. 그건 그냥 너네들은 서양인 기자들이라서 우리 동양인 마인드를 이해를 못해. 우리 중국인 마인드를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너네들이 태형이나 사형 이런 거를 너네들은 우리를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근데 너네들은 그냥 이해 못한다. 서양 사람들이라서. 근데 그거는 좋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약간 싱가포르는 인간의 개인 권리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돈을 잘 번다. 그냥 그런 느낌이야. 나는 과연 그런 나라가 장기적으로 오래 갈지, 문화가 있는지, 일반 사람들이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 요즘 젊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뭐 엄청 잘 못 사는 건 아닌데 근데 엄청 잘 산 건 아니야.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의 미국에서 온 아니면 인도에서 온 엄청 큰 부자가 와. 그 사람들은 그냥 싱가포르 정부가 국적을 줘.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투자 이민으로 줘. 근데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난 여기서 징병제를 당했기 때문에 군대도 갔고 나는 혜택이 뭐가 있어. 나는 그냥 교육 시스템 통해서 뼈 빠지게 그냥 살고 그 사람들보다 세금 더 많이 내고 나는 뭐야. 나는 그냥 정부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물론 잘 살아. 나도 잘 산 편이야. 일반 인도네시아 사람, 일반 말레이시아 사람, 일반 필리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아. 그건 맞아. 근데 과연 뭐 때문에? 과연 뭐를 희생하면서? 조금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지. 싱가포르 학교 안에서도 세뇌를 많이 할걸? 왜냐면 일단 인종도 되게 다양하잖아 싱가포르가. 물론 중국 인종이 가장 크긴 한데 근데 인도 인종도 크고 되게 말레이 인종도 크고 되게 인종이 엄청 다양해. 종교도 엄청 다양해. 맞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학교에서 항상 교육하는 거는 우리 인종차별 절대로 하지 말자. 우리 종교들을 다 존경을 하자. 이렇게 그런 법으로 돼 있어. 그래서 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없어. 법으로 종교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 기독교 비판하면 안 돼. 이슬람 비판하면 안 돼. 근데 그거는 표현의 자유를 없애는 거야. 리컨유 아니면 메인 정부 비판하면 안 돼. 법으로 돼 있어. 아 그래요? 표현의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희생하고 우리는 국민들을 통제하고 선거 없고 이런 거를 희생하는 덕분에 우리나라를 잘 살게 됐다. 난 그거 아니야. 그 덕분이 아니고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근데 덕분에 잘 살았다. 덕분에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됐다. 전혀 아닌 것 같아.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전혀. 약간 인식률을 바꾸면서 말을 바꾸면서 좋게 포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지. 근데 그 덕분이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물론 나도 미래에 싱가포르 갈 생각이 있어. 진짜 나 이렇게 싱가포르 그렇게 안 좋아해도 갈 생각 이유가 그 시스템 돈을 벌기 위해는 너무 좋아서 그런 거 같아. 맞아요. 돈이 벌기 위해는. 허브니까. 난 그래도 싱가포르 사람이 아니잖아. 외국인이잖아. 예를 들면 나 같은 돈 많은 외국인이 가서 거기 계좌를 만들어서 쉽게 영주권 따고 잘 살아. 난 그 돈이 많아서 거기 옮겨가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일반적인 싱가포르 국민이면은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솔직히 그 국민들은 세뇌를 많이 당해서 자기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게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근데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 중간에 얘기를 하신 게 어떤 일반적인 국민들의 희생으로 지금 싱가포르의 부자나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나라가 잘 살게 하는 거다. 사실 제가 또 싱가포르를 여러 번 환승지로다가 이용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갈 때 싱가포르에 환승 무료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했었어요. 처음에 싱가포르 이제 환승을 할 때. 근데 거기에 그러면 싱가포르 환승 투어를 하면 가이드가 붙어요. 근데 할머니 분이셨어요. 다 영어로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버스로다가 이제 단체 이동을 하면서 이제 싱가포르의 역사나 싱가포르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싱가포르도 요즘 엄청 큰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저출산. 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뭐 반도체가 유명하고 중국은 뭐가 유명하고 미국은 뭐가 유명하고 각자 나라의 각각 수출 품목이 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게 수출 품목이 베이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싱가포르의 수출 품목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싱가포르에서 엄청난 교육을 시켜서 인재를 양성해서 걔네들을 해외에 보내서 아니면 국내에서 모아가지고 회사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 나라를 이끌어 나갔다.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그런 상황을 겪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문제가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 사실 대한민국에서 또 마찬가지지만 출산율이 엄청 낮아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엄청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 자식한테 이런 가난을 또 물려줘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면 출산율이 당연히 높겠죠. 아이들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줄 수 있으면 엄청 출산율이 높아졌겠죠. 근데 낮은 이유가 내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판단했을 때 그 사회가 안 좋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도 그런 문제점을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들은 사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걸로 봤을 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노예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닐까. 사실 그 가이드 할머니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한국과 그런 것들이 많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그렇게 했었죠. 다음은 형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나는 일단 싱가포르를 가본 적도 없고 네. 싱가포르에 대해서 두 사람처럼 많이 아는 게 없어. 네. 리칸유도 오늘 거의 처음 들어봤고 관련된 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알고 있는 건 싱가포르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맞아요. 면적도 작다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독재로서 성공했다 그런 하나의 표본을 예시로 현성이가 알려줬는데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집단이 작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 왜냐면은 그 안티프레질 쓴 사람이 누구지? 나신 탈레. 나신 탈레브가 쓴 책 중에 거기서 나오는 게 그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과 법안을 만드는 사람이 규모가 작으면 같은 사람이야. 예를 들어 기술자가 그 기술에 관련된 법을 세우고 그래서 그 집단이 계속 번영할 수 있는데 그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서 법안을 만들고 행정을 담당한 사람과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현장과 통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썼던 게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가 아무래도 작은 면적, 작은 인구 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자일하게 스타트업식으로 말하면 그런 변화가 좀 효율적으로 먹혀들었지 않았나. 반대로 과거에 그 소련의 레닌이나 아니면 마오쩌둥 같은 데는 너무 국토도 엄청 크고 사람도 엄청 많으니까 그런 통제가 잘 안 됐던 거지. 물론 통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현이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통제로 인해서 우연히 결과가 좋게 보이는 거지 그 통제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또 정현이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개인의 행복과 전체 집단의 행복 말한 내용이 있었는데 물론 이데올로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뭐 전체주의, 내셔널리즘 같은 걸로 인해서 세뇌가 그런 것도 많았고 그게 지금까지 싱가포르에도 이어져 오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동물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면은 그 셀피쉬인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의 책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나라는 범위의 존재가 생물마다 다르더라고. 무슨 원숭이였나? 새였나 하는데 포식자가 나타났어. 그러면은 경계망을 서고 있는 원숭이가 소리를 질러. 포식자의 시선을 끌려고. 깍깍 하고 소리를 지르는 원숭이는 포식자한테 잡혀 먹히겠지. 반면에 자기의 자녀들과 다른 원숭이들은 먹히지 않고 도망을 가거나 숨을 수 있어. 그럼 이제 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나는 한 명의 개체, 나의 행복, 나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가? 아니면 내 집단 혹은 더 나아가서 나의 DNA, 나와 유사한 DNA를 퍼뜨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물론 싱가포르를 아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저출산도 뭐 살기 힘들어서 출산을 낳게 한다. 그건 맞긴 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개체가 생존이 힘들면은 번식을 잘 안 해. 그거를 이제 자기가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아낀단 말이야. 반면에 지금이 살기 너무 좋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좋으면 자손 번식 엄청나게 많이 해. 근데 또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Fact Police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설명하는 거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인류는 점점 더 살기 좋아지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어. 지금 우리 다 옷 입고 있고 다 신발 입고 있고 옷도 맨날 바꿔 입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특히 무엇보다 굶을 거를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 식단 조절한 사람 많아도 먹을 게 진짜 없어. 그래서 굶고 막 며칠 굶고 이런 사람도 없고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전쟁이나 살인, 뭐 기아, 폭력, 테러 이런 것도 엄청나게 줄은 건 사실이야. 우리 살아있는 동안 전쟁도 한 번도 안 일어났고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너무 상대적으로 비교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SNS를 통해서 더 자극된 게 아닌가. 물론 싱가포르가 살기 힘들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한국이 살기 힘들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부의 SNS로 인한 상대적인 비교 심리 작동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끄러워서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어.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범위가 사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수치가 점점 커지는 거죠. 높아지고 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할 수가 없는 몸이 돼버리는 거죠. 맞아. 옛날에는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뭘 잘하면 그 특정 동네에서 1등이고 다 동네마다 다 1등이 한 명씩 있었어. 근데 그 범위가 이제는 동네가 아니라 지구 전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만족하고 행복이라는 거는 엄청 주관적이야. 사실 엄청 주관적이고 나는 뭐 일반 국민의 행복
집착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조금 제1 원칙? 나는 그냥 원칙부터 생각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얘기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잖아. 맞아요. 상황이 되게 비슷하잖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리건이랑 비슷한 면이 많아. 맞아요. 난 박정희 싫어하지 않아. 나 박정희 뭐 엄청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리건이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리건이도 싫어하지 않아. 내가 이제 리건이를 칭찬을 엄청 많이 해. 진짜 만약에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아는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 나 리건이요. 거의 다 리건이요. 나 리건이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도 반대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머리 좋고 그렇게 똑똑한 건 난 다 인정해. 근데 그냥 철학적으로 가치관적으로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형이 얘기했잖아. 되게 오늘 같은 지금의 21세기에는 다 인터넷, 스마트폰 다 연결돼 있어. 사람의 만족도하고 행복이 훨씬 더 낮아졌다고.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우리 주변 사람들밖에 비교를 못 하는데 지금은 우리 세계적으로 다 비교하고 다 이렇게 그렇게 돼버렸어. 심리적인 전쟁이야. 오케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나는 그 주관적인 행복과 만족보다는 그런 약간 유토피아가 뭔가, 디스토피아가 뭔가, 과연 우리 인간의 사는 의미가 뭔가, 그냥 그게 더 중요해. 나의 주관적인 행복은 어떤 날은 나 엄청 행복해. 오늘처럼. 아니면 어떤 날은 일어날 때부터 행복하지 않아. 그냥 매일 그냥 달라. 그거 과학적으로 재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렇게 판단을 안 하려고 해. 내가 판단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다들 1984 읽었지? 책. 예. 조지 오웰 그 책 읽었고 그 알두옥스 헉슬리가 쓴 책 신세계 다 읽었지? 신세계도 읽었지? 신세계하고 1984가 책이 좀 비슷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1984는 약간 소련대 그런 느낌이야. 소련대 느낌? 그냥 완전 그냥 감시통제. 그냥 감시통제. 그냥 겉으로도 디스토피아고 속으로 디스토피아고. 근데 신세계는 겉으로 보면 유토피아 같아. 사실 진짜 겉으로 보면은 다 유토피아 같아. 사람들이 다 이제 정부에서 약을 주기 때문에 다 그냥 행복하고 도파민을 주고 약하고 다 정부 역할을 정해줘. 그래서 스트레스 없어. 다 먹을 게 엄청 많고 돈도 많고 사람들이 다 잘 살아. 신세계에서. 근데 디스토피아야. 왜? 왜일까? 이게 재밌는 거야. 왜냐면 알두옥스 헉슬리가 되게 내가 신세계의 책을 엄청 좋아하는 이유가 겉으로는 엄청 유토피아 같아. 이 나라에 돈이 엄청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이 다 정부에서 다 역할을 주기 때문에 다 할 게 다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지 않고 다 정부에서도 그 소마라고 마약을 줘. 아침마다 먹잖아. 아침마다 먹어. 약간 약 먹는 거. 네. 정부에서 그걸 줘. 공이 의심해서 안 먹잖아.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게 뭐랑 비슷해? 이게 뭐랑 비슷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랑 비슷하지 이게? 이 신세계 이 나라가 가짜 나라가 싱가포르. 그렇지 않아? 나는 신세계 처음에 읽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한 나라가 싱가포르였다. 근데 그 국민들은 이 신세계에 있는 나라에 이 국민들은 자기들은 몰라. 자기가 뭐에 당하고 뭐 당하는지 몰라. 그냥 행복해. 사람들이 행복해. 다 우리는 정부에서 다 역할을 주고 직업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먹을 것도 많고 잘 살아. 그 싱가포르랑 비슷해. 싱가포르에서도 학교 교육 시스템을 왜 그렇게 만든지 알아? 애들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을 다 대학교를 해외에 보내고 아니면 싱가포르 엄청 좋은 대학교 뭐 그 난양 이런 대학교 이런 게 보내고 다 그 대학교 졸업하고 다 어디 데리고 온지 알아? 싱가포르 정부. 그 국회의원. 싱가포르에서는 국회의원하고 정치인은 돈을 많이 줘. 돈을 엄청 많이 줘. 설득을 하기 위해 그 사람들. 너네들은 미국이나 미국의 텍 기업에 가서 일하지 말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혜택을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 국회의원 되라. 싱가포르 국회의원. 이거는 그냥 그냥 관료야. 그냥 그런 시스템에 위에서 아래로 이런 약간 나심 탈렙이 항상 비판은 딱 그거야. 근데 나심 탈렙도 자기 책에 썼어. 싱가포르가 성공한 이유가 형이 얘기한 것처럼 작아서 성공했다고. 작아서. 근데 만약에 싱가포르가 컸으면은 이런 시스템이 성공 못한 거라고. 이런 시스템은. 왜냐면 관료라는 거는 굳이 이 시스템의 규칙을 만들고 이 위에서 아래로 이 리더가 자기 사람들 이렇게 여기가 또 이렇게 진짜의 자유, 진짜의 성공, 진짜의 창의적인 거, 진짜의 발달 이거는 밑에서 나오는 거라고. 밑에서 우리가 그냥 위에서 지시 통해서 누가 군대처럼 누가 정해서 지시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발달이 되는 게 아니고 밑에서 과학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뭔가 계속 팅커링 해갖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과학적인 발달이 된다고. 항상 역사적인 거부터.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야. 예를 2개밖에 안 들어. 예를 들면 그 오펜하이머 핵폭탄 만들 때 그거 얘 하나 하고 싱가포르 얘. 그래서 우리가 관료 더 많이 필요해. 그래서 정부한테 힘을 더 많이 줘야 돼. 근데 이
수많은 예를 다른 거는 다 무시하고 이 두 가지 예만 들어. 아 근데 미국 정부에서 지시를 내려갖고 핵포탄 만들었잖아. 오펜하이머 통해서. 오케이 그거 맞아. 아 싱가포르 나라가 있잖아. 근데 이 수많은 예 그냥 예를 두 개밖에 안 들어. 이게 다른 건 다 안 보이고 다른 거 실패한 건 다 안 보이고 소련들이 얘기 안 해. 북한 이런 거? 아 그냥 이거는 그냥 약간 핑계를 해. 아 근데 북한은 김일성 이상해서 이렇게 망했다. 아 소련대는 스탈린하고 레닌하고 크루시체브하고 이 수많은 리더들이 다 이상해서 망했다고 그냥 핑계대는 거야 핑계. 물론 이제 내가 약간 한국어를 영어만큼을 못해서 조금 설명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잘 지금 못하지만 근데 항상 나는 그걸 구분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냐 하고 진짜 이것 때문에 결과가 이러냐 아니면 우리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결과가 이랬냐. 싱가포르도 그냥 그거야. 나는 싱가포르 잘 사는 거, 싱가포르가 엄청 깨끗한 거, 그거는 다 존경해. 왜냐면 일반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거든. 수많은 나라가 싱가포르처럼 되고 싶다라는 기도를 하고 하지 진짜. 싱가포르처럼 잘 살고 깨끗하고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진짜 많이 없어. 진짜 많이 없어. 그건 다 인정하고 다 존경을 해. 근데 과연 왜? 항상 나는 왜 물어봐. 근데 약간 철학적으로 좀 약한 사람 아니면 인식을 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리쿠안 유가 이걸 통제를 많이 하고 지시를 많이 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추정하는 게 나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냥 그거야. 조금이라도 막 조지 오웰이나 그 사람들이 쓴 책 1984 아니면 신세계라는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봤고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사고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깊게를 했으면은 아마도 알걸? 이게 과연 진짜 그것 때문에 성공한 건지 아니면 이게 과연 신세계처럼 거기 있는 국민들이 진짜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과연 그게 진짜 우리 인간한테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 진짜 인간한테 좋은지. 결국은 신세계 주인공이 깨달았잖아. 그 소마 약 그만 먹고 정부에서 지어준 직업을 그만하고 결국에는 지가 혼자서 깨달았잖아. 물론 정부가 나한테 역할을 안 주고 정부가 나한테 일일이 얘기를 안 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 불안하다. 근데 이 스트레스하고 불안감 안에서도 나의 스스로 자유를 찾았다. 나의 스스로 뭔가 의미를 찾았다. 약간 행복을 좀 희생하면서 나의 의미하고 자유를 좀 찾았다. 깨닫잖아 주인공이. 나는 알주어스 헉슬리가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능, 인간의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되게 잘 담긴 책이라고 생각해. 그 싱가포르 학교에서 그런 소설을 애들한테 안 읽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안 읽게요? 아니 안 읽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미국하고 영국 그 교육 시스템에서는 영어 시간 때 소설 읽어야 되잖아. 소설 읽는 책이 다 그런 책이 많아. 아 그래요? 신세계 그런 1984 이런 책이 많아.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그 영어 시간에 내가 알기로는 그런 소설을 잘 안 읽어. 내가 알기로는. 제 생각에도 사실 한국 교과서에 그런 책이 안 나오지 않나요? 난 교과서에서 그런 책을 본 적이 없는데. 그 한국 그 국어 시간에 어떤 소설 읽어?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보통 막 운수 좋은 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학교 과제에서 그게 나오긴 했어. 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는 나 잘 모르지만 한국 교육의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게 저는 교육이라는 게 다양한 사람을 엄청 뭐 그냥 전 국민이 받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교육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딱 같은 루트만을 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라는 어떤 부류의 그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갖는 사람 자체가 딱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선생님을 하잖아요. 그리고 엄청 뭐 우리처럼 뭐 떠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애들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디서 뭐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랑 좀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선생님을 하는 거잖아요. 좀 도전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을 안 하죠 보통.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사실 그런 방향성,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사는 게 좋다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저는 사실 조금 하긴 하거든요.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규제나 이런 거 속에서 사실 자유를 잊어버리죠.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까 전에 뭐 세상이 거의 싱가포르가 좁아서 그렇게 통제를 할 수 있었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좀 다스려서 그렇게 좋은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게 만들었다. 근데 만약에 예전에 러시아나 소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려고 했어도 땅덩어리가 너무 컸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그 AI나 기술의 발달로, 그러니까 동네에서 1등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1등이어야지 사람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이 많은 것도 기술의 발전으로다가 이제 좁혀드는 거죠. 심리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중국 하나의 국가가 예전에는 엄청나게 큰 것처럼 느껴졌다면 요즘에는 뭐 KTX나 뭐 중국에도 고속열차 이런 거 타면 뭐 몇 시간 하루 안에 다 가잖아요. 중국 전역을. 그런 것처럼 전역이 하루권 안에 들어오면서 그 싱가포르처럼 이제 통제나 감시나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도시 하나에서 하던 거를 국가 단위에서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두 명 얘기를 듣고 제 종합된 생각? 갑자기 그런 게 들었어요. 개인의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는 완전 엄격한 통제, 마이크로 매니징 같은 엄격한 통제가 행복과 연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당한 통제는 행복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 적당한 통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많은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법이 통제의 일부이기도 하니까. 근데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통제, 규제 혹은 독재가 좋지 않은 게 그 나심 탈렙과 그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나심 탈렙은 시행착오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독재는 시행착오를 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은 제일 위에서 명령이 하나만 떨어지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AI처럼 잘못된 영역값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철 의자를 만들어라 하면은 가장 무겁게만 만들어서 그거를 옛날 소련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근데 시행착오는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실패도 겪고 해야 되잖아. 나심 탈레브는 시행착오를 강조했고, 그리고 누구야, 유발 하라리는 그 소통, 대화의 중요성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지, 대화를 많이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의견이 있잖아. A와 B, 뭐 흑과 백 두 가지 의견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관점이 있고, 그런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정반합이라는 이야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시행착오와 다양성, 이게 발전의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게 떠올랐어. 근데 이게 또 문화권에서도 형이 논농사 관공사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이나 북미권 문화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이뤄내기가 힘든 반면에 동양 문화권에서는 독재를 해서 성장하는 공산주의나 그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럽 문화였던 소련은 없어졌지만 중국은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문화적 차이에서도 오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독재라는 게 저희 같은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는 엄청 안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만약에 뭐 정치인이라던가 아니면 엄청 높은 사람이던가 그랬을 경우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사실 독재를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한 일이고 훨씬 손쉽게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내가 뭔가 일을 진행하거나 할 때, 사실 기업에서도 리더십이 엄청 강한 사람이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의 리더가 누군가 그래갖고 오너 리스크를 판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적당선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그 적당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통제하는 거 자체 전혀 반대 안 해. 뭐 나라면은 법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난 한 번도 통제를 아예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죠. 한 번도 법을 없애자 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금 엄청 싱가포르의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잖아. 맞아, 싱가포르 맞아. 법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럼 바로 알걸? 껌 씹다가 껌 뱉으면 태어나고 막 비자 하루만 놓치면 태형 그 법적으로 있어. 곤장 맞아야 되고. 막 그거 막 엉덩이 이렇게 막 까서 이거 진짜 엄청 아프대. 싱가포르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야. 자기 아빠가 예전에 싱가포르 국적 따기 전에 자기 아빠가 그 비자를 한 이틀 놓쳐갖고 태양 당했대. 태양 당했대. 그 법적으로 필수야, 필수. 근데 그게 싱가포르 정부 말로는 우리는 통제하기 위해 법으로 필수 만들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이제 그 예를 들면 마약을 막 몇 그램 넘게 갖고 오면 바로 이제 그 사형을 알고 있지. 사형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그거 없이 그 재판 없이 그냥 필수적으로 만약에 뭐 헤로인을 뭐 100g 넘게 갖고 온다. 그럼 그 순간부터 그냥 필수로 사형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막 그 나라를 더 좋게 만든다라는 그 입장은 난 이해해.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사형까지는 너무 너무 심하다.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 그죠. 예전에 그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가방 안에 마약을 집어넣은 거야. 그 스웨덴 사람이나 스위스 사람이나 그 사람이 모르게 싱가포르 입국하는데 입국하는데 싱가포르 왔다? 걸렸어. 그 사람이 걸렸어. 바로 감옥을 보냈다. 그 싱가포르 경찰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얘기했어. 나는 진짜 내 가방 안에 마약이 있는 게 몰랐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내 가방 안에 그걸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 스웨덴의 총리가 부탁을 했어. 아 제발 우리 국민을 내보내라.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마약 문제가 없었고 그런 불법 행위도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다 하고 리ኳ니가 그걸 읽었어. 그 편지를 읽었어. 왜냐면 그때 스웨덴 총리가 편지를 보냈거든. 이 사람은 진짜 죄가 없다. 리ኳ니가 그걸 읽고 답장을 했어. 그 스웨덴 총리한테 아 엄청 미안하지만 우리는 법은 법이다. 필수다 이거는. 이 사람이 아마도 죄가 없을 거다. 인정했어. 이 사람이 아마도 죄가 없을 건데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필수로 이 사람은 사형 당해야 된다. 이 사람은 진짜 잘못 없는 것 같지만 근데 법은 이렇게 돼 있어갖고 사형 당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스웨덴 정부가 싱가포르 정부가 끊어버렸어. 한 달 동안 자기 국민이 사형당해갖고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나는 이런 뉘앙스적인 경우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 나심 탈렙이 항상 비판하는 그 보편적인 평균 생각은 이런 거야. 아 근데 이거는 그냥 1000만 예 중에서 한 명이잖아. 근데 이 확률은 엄청 적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이 0.01%의 얘가 훨씬 더 커. 임팩트가 더 커. 이 99.9%의 얘보다. 이 0.01%가 임팩트 더 커. 이거는 이걸 한국적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linear versus non-linear, straight line, linear graph, or exponential. Bell curve 0.1%, 0.1%, 99.9%. 나는 이 0.1%의 임팩트가 훨씬 더 커. 이 99%보다. 나는 그렇게 봐. 이 세상을 그렇게 봐. 그래서 항상 이 평균이라는 기준이 되게 위험해. 사람의 본능적인 단점인데 통계적으로 평균이라는 거를 제대로 직감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엄청 추상적이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알고 있지만 근데 나는 그냥 이 0.1%의 예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을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적인 어떤 생각이나 행위는 평균적인 99%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0.1%의 표준 편차에서 나오는 건데 그 0.1%의 표준 편차를 없애는 방식이 그런 싱가포르의 시스템이다. 그치. 하고 또 둘 다 자기 개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레토의 원칙. 그 80%인 결과가 20%의 노력이 온다. 근데 지금 세상은 더 파레토의 100배가 되버린 거야. 프로의 효율이 1%인 사람들한테 온다. 그래서 기업이 더 커질수록 덜 효율적으로 돼버려. 왜냐면 기업이 더 커질수록 거기 안에 노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99%의 결과가 1%의 사람한테 오는 거야. 근데 인생의 모든 게 다 그래. 근데 싱가포르 같은 시스템은 세상을 그렇게 안 봐. 그래서 나는 막 GDP 이런 통계도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해. 왜 그게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 전혀 그 뉘앙스적인 부분을 못 담기는 거야. 전혀. 그러니까 한국어가 내 세 번째 언어잖아. 그래서 내가 엄청 어려운 추상적인 얘기를 조금 더 잘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지만 일단 최대한 내 입장을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 0.1%의 사람이 어떤 발명이나 발견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지 뭐 평균적인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해서 와 이겁니다 해서 만드는 경우는 없죠.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한 명이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동차 만들자 이러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발명이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돌연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DNA에서도 유전적으로 막 다 다리가 없는 올챙이 같은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 갑자기 다리가 생겨서 도마뱀이 돼가지고 딱 위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돌연변이가 사회에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제 스스로 그 약간 돌연변이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나와서 어떤 세상이나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맞지.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한국에 나올 확률이 엄청 낮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 사람이 하고 그거 알아? 그 스티브 잡스가 삼성 이건희를 만났는데 내가 듣기로는 이건희의 스티브 잡스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았대. 스티브 잡스가 너무 약간 싸가지가 없고 그냥 그 동양인 약간 그 반응자잖아. 원래 우리 한국에서는 높은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을 존경하기 위해 옷을 일부러 잘 입지 않고 넥타이도 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의지 예의. 이렇게 높은 사람 만나면은 우리가 이제 좀 잘 그 사람의 예의를 통해서
좀 예쁘게 잘 입고 넥타이도 매고 좀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잖아. 근데 스티브 잡스는 신발도 안 신고 막 안 씻고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어. 일부러 우리 씻는 게 별로 우리 몸에 안 좋다고 해갖고 안 씻고 막 냄새가 많이 나고 향수 안 뿌리고 옷도 좀 이렇게 막 제대로 안 입고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 이거는 되게 말이 안 된대. 그렇지. 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스티브 잡스는 미국에서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자랐으면은 우리나라에 성공하기 좀 어려울걸? 군입대했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먼지나게 맞았지. 군대에서 못 살아남을걸? 지금 바로 정신병원 막 걸릴걸? 왜냐면 스티브 잡스가 진짜 그냥 사람 자체가 이상했어. 막 스티브 잡스 젊었을 때 나 스티브 잡스 그 책 읽었거든. 책 그 월터 아이잭슨의 책 읽었는데 특히 20대 30대 때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랑 일을 못했대. 툴툴거리고 욕하고 막 컴퓨터 막 집어 던지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처음에 애플이 투자자를 모이는 때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려고 했어.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대. 투자 받지 말자. 근데 이 사람이 1조 투자한대.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 싫어. 투자하지 마.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고 그럴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엄청 잘 나간 사람인데 왜 투자를 안 받으려고 해? 싫어. 막 욕하고 그 사람 앞에서 욕하고 이 사람 만날 때 일부러 화장실 갈 때 똥 쌀 때 안 누르고 그런 사람이었어. 스티브 잡스가. 그 사람이 한국 같은 나라에 성공한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성공한다? 그죠. 와, 확률이 0.00001%. 말이 안 돼. 나 같은 사람도 그 사람 보면은 좀 이상한 일을 해야 돼? 싱가포르나 한국 같은 환경에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이 많이 되지. 맞지, 환경이 중요하지.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이런 거 못 하고 있지. 그죠. 이렇게 전혀 학교에서 올린다고? 전혀 다 사형이야 그냥. 전혀 못하지. 아마도 내가 북한에서 왔다. 그럼 난 벌써 이미 사형 당했어. 만약에 그래서 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나는 여기서 살았는데도 그래도 난 내 두 발로 왔잖아. 내 선택으로 왔잖아. 대한민국에. 그죠. 안 올 수 있는 건데. 안 올 수 있었는데 난 그래도 내 선택으로 왔잖아. 나는 그만큼 한국을 사랑해. 나는 한국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판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되게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좋고 되게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단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의 단점을 고치면 더 나아질 수 있잖아. 더 성장할 수 있잖아. 그렇지? 성장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되게 열심히 살고 되게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의 포텐셜, 우리가 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나는 그냥 우리나라의 단점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단점을 조금 한국인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진심으로. 그래서 난 진짜 내가 북한 사람 아니다. 엄청 감사해. 좌표 조금만 틀렸어. 엄청 감사하지. 저는 여행하면서 혼자 생각하고 약간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영상이나 이런 데서 생각을 나누면서 풀어낼 수 있다는 게 사실 이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하는데 순기능이지 않을까. 좋습니다.